안녕하십니까. 만화사를 사랑하는 남자 진빼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만화의 원류편입니다. 만화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누르면 나오는 직자판기 다트케이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요즘 만화사이다를 이제 진행하면서 어디 나가서 술자리에서 이제 너도 아냐. 일본의 최초의 만화는 전에 또 버벅거렸던 찰스 워그먼. 그 다음에 중국 최초의 만화가는 시엔 주엔타이. 그 다음에 한국은 대한민국 사파로 시작했던 이도영 작가가 최초의 만화다. 이렇게 숫자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뭐 되겠습니까? 아주 좋은데요. 네. 89점. 아, 왜냐하면 예. 이게 물론 외국말이라 어려워서 그렇긴 한데 CN 주엔타이가 아니고 C에 주엔타이. 우리가 C에 하잖아요. C에 고맙다. C에 오늘 우리가 이제 이야기 나눌 만화의 원류. 다트케이님 생각하시는 만화의 원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말을 하면 각자 마음속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아니, 마음속에 있다. 이거 뭐 큰 주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정말. 왜냐하면 네. 각 나라별, 각 학자별 주장이 전부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고대 동굴벽화를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19세기를 얘기하고 정리가 전혀 안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우리가 이제 만화의 원류라고 하면 보통 이제 뭐 사람들이 뭐 그림이나 미술사나 이런 데서 뭐 선사시대 뭐 벽화나 뭐 동굴로 뭐 안각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만화 원류는 혹시 그거 관계 있는지 다트케이님께서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저게 이제 울산 방구대 암각화거든요. 뭐 고래도 있고 뭐 호랑이도 있고 그 원시 고대 사회에서 벽에다가 그렸다는 얘기죠. 이거 알타미라 동굴벽화나 울산 방구대 암각화 고대 시절에 이러한 그림들을 우리가 만화의 원료다 해버리면 미술의 원료기도 하고 일러스트의 원료기도 합니다. 만화의 속성이라는 게 한 칸 만화 같은 경우는 풍자가 있겠고 그 다음에 스토리 만화의 경우는 연속적이고 글과 그림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속성을 무시하고 이것이 이제 만화 원료다 해버리면 그럼 뭐 만화의 속성은 전혀 무시되는 것이고 저는 뭐 이것은 너무 나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이제 만화에 대한 속성을 좀 자연스럽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뭐 우리는 그렇게 다 치고, 그러면 서양에서 보는 만화의 원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서양에서 생각하는 만화의 원류는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여기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루돌프 퇴퍼의 그림인데요. 19세기 그림인데요. 보시면 이제 칸이 나눠져 있고요. 이제 풍자가 들어가 있고 글과 그림이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의 만화와 유사하죠. 그러니까 스토리 만화의 어떤 속성을 보자면 유사하다. 그래서 서구의 학자들은 저것을 만화의 원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제 서양을 이제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우리 타겟이 근대 동아시아 있으니까 한중일이니까, 그러면 먼저 일본에서는 자신들의 만화의 원류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좀 궁금한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호쿠사이 만화는 절대 만화의 원류가 아니다. 우키우에일 뿐이다. 그 지난 시간에 제가 강조했지만 어쨌든 일본의 학자들이 가장 많이 주장하는 것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일본의 국보이고 두루마리 그림, 조수, 인물, 희화, 이게 이제 저 보시는 그림이 바로 이제 일본 사람들이 주장하는 만화의 원류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게 좀 두루마리, 저게 원래 그러면 그림이 말려져 있는 상태로 있는가 보네요. 이제 마키 말다 깃밥처럼 그림이 애를 말다 두루마리 그림인데 이렇게 길게 옆으로 저렇게 이제 동물들이 나와서 의연화된 그림들이 순서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가지고 나간다는 거죠. 조수휘하라는 게 이제 에마키라는 뜻인가요, 그러면? 아닙니다. 에마키는 형식이고요. 세조자, 우리가 금수할 때 짐승 숫자, 시자가 이제 뭐 희화하다, 재밌게, 그림화자. 그래서 동물을 의인화한 그림이다. 이런 뜻입니다. 에마키 말고 그러면 에마키만 있습니까, 일본에는? 그러면?
수많은 만화와 유사한 그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귀족들이 즐긴 에마키를 이제 원류라고 보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오사카와 에도 시대에 이제 많이 이제 민중들이 즐겼던 토바에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 조자, 새 날개. 그래서 이제 뭐 이 토바에가 사실은 만화라는 말이 쓰이기 전에 그냥 사람들이 만화처럼 쓰이던 용어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까 에마키는 귀족들이 보고 즐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중들에 의해서 대량 전파됐다, 광범위하게 소비됐다라는 측면에서 저도 토바에가 가장 그 일본 만화의 원류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저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마키가 있고 토바에가 있는데 에마키는 귀족들이 이제 즐겼던 문화고 토바에가 좀 더 서민 대중적인데 닥터 K님이 보시기에는 토바에가 좀 더 일본 만화의 원류 쪽으로 가깝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죠? 제가 만화의 속성을 아까 글과 그림, 연속성이라고 했는데 민중들이 보고 즐겼다는 것도 추가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귀족들 일부가 보고 즐긴 것은 만화가 가지고 있는 속성과는 약간 좀 부족하지 않는가. 다수의 사람들이 풍자를 하면서 즐겼던 그림이 만화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저는. 예, 알겠습니다. 그 일본 편은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일본 했으니까 자 그러면 중국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국은 자신들의 만화의 원리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중국도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별로 다 틀리다는 얘기죠. 크게 보면 세 가지가 돼 있어요. 저 보시면 이제 당나라 시대의 한이제 야연도인데 병풍처럼 5개 화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내용은 리우가 그 한쉬자이라는 사람에게 재상자리를 주려고 하니까 이를 피하려고 연회를 열었다는 것을 풍자를 그린 그림인데 연속된다는 것이고 풍자가 들어갔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제 곧 아주 오랜 시절에 이제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년화입니다. 연화. 그러니까 이제 원래 대문 앞에 복을 기원하는 작은 그림이었는데 서구 제국주의가 몰려오니까 그걸 풍자하는 또는 경문처럼 붙였던 거고. 자, 그러면 지금 연화에 대한 설명이 좀 더 궁금한데 뭐 작품 있죠? 이 연화에 대한 작품. 예. 저 그림을 보시면 이게 바로 연화인데 연화라고도 하기도 하고 보시면 이제 남생이 자라가 토끼가 사람과 술과 담배를 사달라고 구걸하는 이제 그런 거 풍자한 거죠. 그러니까 의인화를 했으니까 아까 토끼와 개구리가 나왔던 조수희어와 일맥상통하잖아요. 그렇게 보자면 민중들이 즐겼고 뭐 어떤 희화화했고 풍자가 들어갔고 연속되니까 이렇게 이제 조수희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의 그 만화의 원류는 연화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은 이제 우리나라 그 한국의 이제 만화의 원류가 이제 궁금한데 우리 또 뭐 너무 큰 국뽕으로 가지 않을까 좀 걱정되긴 하는데요. 어쨌든 우리나라 만화의 원류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안각화, 고구려 벽화, 조선시대 풍속화 엄청 많아요. 뭐 학자마다 자기 주장을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많은 주장들에서 제가 눈여겨보는 그림은 바로 보시는 이 의우도입니다. 이우도요? 이거 완전 이게 사건 만화 같은데요? 오른쪽에서부터 이제 아래로 1, 2, 3, 4 네 컷만 나와 같고요. 의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의구요? 구는 뭡니까? 개구자. 개구가 그때 걔도 혹시 제가 예전에 혹시 맞는지 한번 예전에 어떤 농부가 이 뚝방에서 이렇게 있다가 잤는데 일어나 보니 불이 좀 나 있고 불타버린 강아지가 좀 이게 있고 난 살았다. 혹시 이걸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술 취한 사람이 곤방대를 물고 자다가 곤방대가 불이 나서 주인이 죽을 것 같으니까 개가 냇가에서 자기 털에 물을 적셔서 사람을 구했다. 이러한 충성스러운 개의 설화는 일화는 되게 많습니다. 당장 이 부산 기장 철마에도
그런 사당이 있을 정도로 많은데 이거는 개가 아니고 의로운 소의 이야기입니다. 저기 보시면 호랑이가 이제 밭을 가고 있는 소와 사람을 보다가 소를 덮쳐서 사람이 쫓으니까 다시 사람을 덮치고 결국은 소가 호랑이를 내쫓는다는 그런 그림이죠. 이 우리나라에 생각보다 범이 많았나 보죠. 저런 걸 보면 또. 부산만 해도 1호선에 보시면 범내골 뭐 많잖아요. 예, 그럴 것처럼 옛날에는 뭐 산에 범이 많았으니까. 예. 생각보다 조선이죠. 조선에 범이 많았나 보네요. 그럼 이우도에 대해서 그럼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우도 갖고 있는 어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건데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것을 의열도라고도 합니다. 아주 의롭게 정말 열녀와 같은 그런 어떤 소를 칭송하는 그림인데 1745년에 조구상이 엮었다고 하기도 하고 1630년 선산포사 조찬안이 이것을 이제 비를 세웠다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미간설화를 그린 건데요. 상당히 교훈적이면서도 그림이 이제 있으니까 이제 글은 없잖아요. 그러면서도 쉽게 누구나 저랬구나. 되게 그림도 잘 그렸어요. 지금 봐도 뭐 사컷 만화의 전형이고 뭐 말칸만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하는 말칸마였을 뿐이지 완전히 뭐 사컷 만화 뭐 전형이니까 우리나라는 이우도가 우리나라 만화의 원류라고 결정을 해도 뭐 이렇게 인정을 해도 충분한 거죠. 네, 뭐 저의 생각입니다. 이제 어쨌든 저는 여러 가지 주장, 뭐 고대 안각에서부터 풍속화까지 있는데 저는 의우도를 한국 만화의 원류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보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계 모든 학자들이 좀 모여서 토론 좀 했으면 좋겠어요. 뭐 맨날 만화 산업이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얘기만 웹툰 같은 얘기 하는데 이런 것도 좀 한 번쯤 학자들이 모여서 토론을 해야 되는 것이 왜냐하면 지금 석박사 논문 쓰는 사람들이 저 뭐 잘못된 각 나라의 주장을 전부 갖다가 인용을 하다 보니까 논문에서도 다 틀리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저는 이게 통일될 수는 없다고 봐요. 하지만 적어도 학자들이 토론을 해서 최소한 몇 개라도 좁히든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트케님이 생각하시는 오늘 만화 원류의 결론은 어떤 겁니까? 첫 번째는 카툰처럼 풍자를 하고 민중이 즐겼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만화의 속성으로 보는 옛날 그림이 있다면 그 속성으로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현재 만화와 같은 연속성, 글과 그림, 그 다음에 민중들이 보고 즐겼던 것들이 만화의 속성이고 그 속성과 어느 정도 부합되는 것들을 우리가 적어도 만화의 원료라고 해야 되고 적어도 학술적으로는 그것을 우리가 토론하고 인용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의 결론, 다트케님 결론은 뭐 만화사 연구 아직 갈 길이 멀다. 뭐 이렇게 결론 내도 되겠습니까? 멀고 멀죠. 그렇습니다. 아직도 만화사의 연구의 길은 좀 먼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각 나라 이제 그 원류를 살펴보았는데요. 정리를 해보면 일본 만화의 원류는 에마키와 토바에, 그 다음에 중국의 그 만화의 원류는 연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만화의 원류는 의우도.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고 가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또 만화의 원류에 대해서 또 시원하게 설명해 주신 또 닥터케이님,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저희 만화사이다 이제 막 초창기고요. 아직 저희도 갈 길이 멀다. 아직 우리가 좀 준비를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는 게 저희들 준비하는 동안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해서 또 좋은 방송 준비할 테니까요. 또 애정어리 또 많은 댓글도 많이 남겨주십시오. 또 우리 또 그거 보면서 또 힘을 내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